나를 지키는 관계가 먼저입니다. 누구보다 당신이 먼저 행복해야 해요. 소통은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다. 건강한 소통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요구를 솔직하고 분명하게 전달하면서 동시에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는 소통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정의를 풀어보면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요소로 나눠볼 수 있다. 1. 건강한 소통은 나의 생각, 감정, 요구를 표현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2. 건강한 소통은 나와 상대가 표현할 권리를 동시에 존중한다. 3. 건강한 소통은 성격이 아닌 기술이다. 건강한 소통의 첫 번째 요소는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원하는 것을 분명하고 주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두 번째 요소는 내가 휘둘리지 않고 할 말을 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상대방도 할 말을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세 번째 요소는 소통은 성격이나 소질이 아닌 기술의 문제라는 것이다. 건강하게 소통하는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이 말은 누구나 배우고 연습하면 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뜻이다. 역으로 생각하면 타고난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또한 어느 순간에는 휘둘리기도 하며 할 말을 하지 못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의미다. 운동선수가 같은 동작을 수만 번 연습해도 실수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게다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비슷한 상황을 겪을 수는 있어도 매번 같은 상황에 처하진 않는다. 즉,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수를 했다고 해서 지나치게 자책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갈등 자체가 아니라 갈등에 반응하는 방식이다. 어떤 관계든 조금의 불편함조차 미리 방지하거나 모두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건강한 소통은 조율하기 힘든 갈등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존중을 바탕으로 서로에 대한 비난보다 함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소통의 장을 열어둔다. 따라서 소통의 장은 이기고 지는 전쟁터가 아니라 협력의 장이다. 자신을 지키면서 타인을 해치는 것은 건강한 소통이 아니다. 이것을 공격적 소통이라고 한다. 반대로 타인은 지켜주면서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공격하는 태도 또한 건강하지 못한 소통이다. 이것을 수동적 소통이라고 한다. 여기서 간과하기 쉬운 점은 우리를 휘두르는 사람은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건강한 소통은 타인에 의해 휘둘리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 의해 휘둘리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에게는 관계를 지속하거나 끊어버리는 이분법적 선택지보다 훨씬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 한 걸음 물러서 유연하게 상황에 대응한다면 일정 기간 안전거리를 지키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소통 방식이 될 수 있다. 마치 침묵 또한 대화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거리두기 또한 소통의 방식이 될 수 있다. 너희는 저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라. 석가모니의 마지막 가르침. 따뜻하지만 휘둘리지 않는 건강한 단호박형. 대화를 할수록 호감이 가는 사람들이 있다. 거절이나 비판의 메시지라도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유형은 따뜻하지만 휘둘리지 않는 건강한 단호박형에 가깝다. 이들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뜻을 명확하게 잘 전달하고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고 호응해주면서도 무리해서 부탁을 들어주느라 애쓰지 않는다. 단호박형 소통은 감정을 쌓아두지 않고 그때그때 건강하게 해소하고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갈등을 원만하게 다루는 힘을 키워준다. 이런 경험이 축적되면 문제가 생겨도 스스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김혜자, 백상예술대상 수상소감 중. 상대에게 요구를 할 때는 가능한 언제까지 어떻게 해달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좋다. 다시는 늦지 마 처럼 두루뭉술하게 말하는 것보다 다음에는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연락해줘. 혹은 밖에서 기다리는 건 힘드니까 다음부터는 카페나 실내에서 만나자 라고 해야 상대도 요구에 응하기 쉽다.
왜 그랬어? 라는 식으로 왜를 따지는 것보다 정확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요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왜라고 묻기보다 이런 행동은 하지 말아줘 라고 요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더 건강한 소통 방식이다. 말이 너무 짧으면 대화를 거부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지만 반대로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요점을 제대로 말하지 않고 내용이 장황하면 상대가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 특히 화가 나거나 불안할 때 혹은 괴로운 감정이 해소되지 않았을 때 자기 기분이 풀릴 때까지 했던 말을 반복하면서 하소연하거나 잔소리를 늘어놓을 때가 있다. 하지만 기분은 몰두한다고 좋아지지 않는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 다른 아이들은 잘만 하는데 다들 이 정도는 하잖아. 같은 비교는 소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구체적인 문제 제기와 해결책이 없이 너는 남보다 열등하다는 메시지를 주게 된다. 이런 메시지는 절망과 포기, 분노와 저항을 일으킬 수 있다. 굳이 비교가 필요하다면 남들보다 대신 어제보다를 비교하는 것이 낫다. 즉, 나보다 더 잘난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나와 같이 비교 대상을 타인이 아닌 자신으로 삼는 것이 효과적이다. 주제와 목적에서 이탈하지 않는다. 건강한 소통을 하려면 무엇에 대해서 소통하고 무엇을 위해서 소통하는지 주제와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단지 싸우면서 지치고 화난 감정을 화풀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자신의 감정, 생각, 요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대화의 중심을 이탈하지 않는다. 단호박형의 듣기 테크닉. 우리는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낀다. 대화를 할 때 말이 통한다고 느낀 경험을 되짚어보면 상대방이 말을 잘했다기보다 나의 말을 잘 들어주고 잘 반응해 주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듣기보다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하고 이해하기보다 이해받기를 원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 중 40% 정도를 자신에 대해 말하는데 할애한다고 한다. 그만큼 다들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뜻이다. 토크쇼를 편안하게 잘 이끄는 진행자의 소통 방식을 보면 잘 듣고 반응하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모두 자기 이야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 말하는 사람만 많고 듣는 사람이 없다면 올바른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상대가 내 말을 잘 들어주었으면 하는 것처럼 나 역시 상대의 말을 잘 들어줘야 한다. 혼자만 먹으려는 사람과 식사를 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려는 사람과 대화하고 싶지 않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거절을 잘해야 관계가 오래간다. 거절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생각 중에 하나는 거절하면 사람들이 상처받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물론 상처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자신의 감정은 결국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타인의 마음을 제멋대로 예측해서 모두 통제하거나 책임질 수 없다. 거절을 어렵게 하는 또 다른 생각은 거절하면 상대가 상처를 받고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관계가 멀어질지 모른다는 것이다. 하지만 관계의 속성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때때로 가까워졌다가 멀어지기도 하고 다시 가까워지기도 한다. 서로를 지키는 거절을 했을 때도 상대가 소통을 단절한다면 그 사람은 어차피 떠날 사람일지도 모른다. 또 상처를 줄까봐 혹은 사람을 잃을까봐 거절하지 않으면 오히려 지쳐버린 내가 먼저 상처받아 상대를 내치게 될 수도 있다. 지금 잠깐 불편한 거절이 장기적으로는 건강한 관계를 지속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인생은 폭풍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빗속에서 춤을 추는 것이다. 비비안 그린.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해결할까에 먼저 집중한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과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한다. 삶과 사람들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때로는 불리하거나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때도 있다. 내 마음조차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은데 다른 사람의 마음과 세상을 통제하려고 한다면 불안과 좌절감에 취약해진다. 나의 기대는 나의 것이다. 혼자 과도한 기대를 가지는 것은 실망의 뿌리에 물을 주는 것과 같다. 변하지 않는 관계는 없다. 상황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에 맞게 관계와 역할 또한 변한다. 서로에 대한 기대 또한
유연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내가 타인의 기대를 모두 맞춰줄 수 없는 것처럼 상대방도 내 기대를 모두 맞춰줄 수 없다. 이러한 기대는 비현실적이고 서로를 힘들게 한다. 우리는 하던 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기 쉽다. 생각도 습관이고 감정도 습관이고 행동도 습관이다. 몇십 년간 굳어진 방식은 마음의 관성이 되어 이를 단기간에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아노를 처음 배우는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몇 달 레슨을 받는다고 피아니스트처럼 능숙하게 칠 수 있을까? 더구나 따로 연습하는 시간이 없다면 실력 향상은 크게 기대할 수 없고 한 번 굳어진 잘못된 연주 습관은 고치기도 힘들다. 소통의 기술도 마찬가지다. 새롭게 터득한 소통 기술을 다지기 위해서는 시행착오를 통한 배움과 지속적인 연습이 필요하다. 실수해도 되고 느려도 괜찮다. 자신을 다그치지 말고 각자 자신의 속도에 맞추어 믿고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하다. 사랑은 기다려주는 것이다. 안젤라 센 저자의 나를 지키는 관계가 먼저입니다 라는 책이었어요. 따뜻하지만 휘둘리지 않는 건강한 단호박형. 듣기만 해도 이런 사람이 내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라면 볼 때마다 너무 뿌듯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찾게 되는 친구가 될 것 같아요. 저도 소통에 연습을 하거나 더 좋게 발전해야지 막 노력을 열심히 하는 타입이기보다는 저는 말을 잘 못해서요. 그렇게 하고 이제 말을 잘 안 하는? 일을 하긴 하는데 소통할 거리를 굳이 절대로 먼저 많이 늘리지 않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참을 수 있는 건 참고, 근데 진짜 맞는 게 내가 먼저 그 사람한테 질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게 진짜 잘 이렇게 봐야 하는 게, 말을 몇 번 해도 안 들어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는 이제 그냥 포기를 한 거고, 이런 부류는 그냥 이제 안 봐도 되는 사이가 되면 절대 먼저 연락하거나, 연락이 와도 솔직히 굳이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게 되고 이러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책에서도 얘기했듯이 소통은 쌍방이잖아요. 배려도 쌍방인데, 그 사람이 연락이 오는 이유가 내가 맞춰주기 때문인 거라면 이제 일적으로 안 봐도 되면 굳이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둘이 얘기를 하려고 만났는데 80% 90%가 상대방 얘기만 하는 거예요. 몇 번은 그렇다 쳐도 이제 어느 순간에 정말 내가 힘들 때 이 친구 얘기를 들어줬던 기억이 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여태 한 게 있는데 내가 많이 들어줬잖아요. 근데 정말 내가 힘들 때 그때조차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 자기 얘기만 하는 모습을 보면 그때 진짜로 뭐랄까요. 머리로 이 사람을 그만 봐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이 되게 차갑게 식는 것 같아요. 이때도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야, 여태까지 내가 들어준 게 얼만데 오늘 너무 힘드니까 좀 오늘은 내 얘기를 들어줘. 이렇게 했을 때 정신을 딱 차리고 미안하고 이렇게 들어주는 친구가 있을 거고, 그때조차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내 얘기만 했다고 그래,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걸 계기로 좀 자연스럽게 거리두기가 되겠죠. 이게 진짜 슬픈 게 우리도 알잖아요. 내가 소중하게 대하는 사람한테 절대 그렇게 행동할 수 없다는 거. 내가 누구에게나 다 소중해야 하나? 그건 아닌 걸 알아요. 그래서 적당히 한 번씩 내가 이 사람한테 너무 혼자만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서로에 대한 기대치가 다른데 나는 이 사람한테 너무 감정적으로든 뭐든 퍼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왜냐면 실망을 하게 되잖아요. 계산적이게 되라는 게 아니라 또 그리고 받는 입장에서 되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 좀 담백한, 좀 슴슴한 거리두기를 하는 것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인 것 같기도 해요. 소통은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다. 근데 싸우자고 드는 사람이 있긴 해요. 근데 알잖아요. 그런 느낌이 안 드는 사람의 소통 방법을 이렇게 느끼게 되면 이 사람은 정말 나랑 잘 지내려고 말을 하는 거구나. 요구사항을 그렇게 명확하게 해주는구나. 건전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경험이 이렇게 늘어나면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아요. 아, 나 대인관계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니구나. 내가 누군가와 관계에서 이상한 점을 느끼면 내 직감을 좀 따르는 게 맞겠다. 이 사람이 막 우기고 있다고 해서 큰 소리를 낸다고 해서 부당한 걸 들어줄 필요는 없구나. 특히 좀 한국에서 약간 요즘 어떤지 모르겠어요. 목소리 크게 하고 우기면 시끄러워서라도 좀 먼저 해주고 이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하고 좀 다른 나라 문화권으로 가서 똑같이 하면 그냥 무시당하거나 끌려 나가잖아요. 내가 속해 있는 그룹, 회사, 가족들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내 행동도 달라지는 게 맞겠지만 따뜻하지만 휘둘리지 않는 건강한 단호박형이 돼서 어디 가서 호구 취급을 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다들 건강한 단호박형이 돼서 편안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